아프고 걷기 힘들고 그래서 우울하다. 100세 시대를 방해하는 공공의 적, 퇴행성 관절염이 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닳아버린 연골, 욱신욱신한 무릎 통증은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데요. 세월은 막을 수 없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무릎은 몇 살입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이기는 방법, 정형외과 전문의 김종민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저의 숙명이자 제 운명이죠. 갑자기 요즘 좀 철학적이 됐습니다. 그 운명이 뭐냐?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저의 인생의 모토입니다. 혹시 선거 나가세요? 선거? 내년? 한번 해볼까? 사실 저희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의 뜻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공클러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의 바람과는 달리 피해가기 어려운,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수치를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80% 정도가 이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이 질환으로 치료받은 분이 370만 명. 그러니까 부산 인구 그리고 경남 인구를 따로 봤을 때 그 인구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예. 이 질병의 이름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여하튼 흔하고도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더 젊게 만들어줄 오늘의 명의 김종민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실은 너무 과해요? 아니 그 사실은 그런 네.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건 복지부인가 이제 주체는 잘 모르겠는데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어디가 제일 불편하냐 했더니 무릎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왜?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거나 어디 가서 맛있는 걸 파는데 들어가거나 또 좋은 경치를 보거나 이동할 수 없으면 힘드니까 맞아요. 무릎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를 가장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던데, 자 오늘 이 무릎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김종민 과장님. 네. 오늘 각오가 좀 남달라야 될 것 같은데 비장한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보이기는 어떻습니까, 각오가?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무릎 관절 중요합니다.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 무릎 튼튼, 행복 튼튼. 무릎 튼튼해 못 이거 언제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오다가 뭐 급하게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급하게 생각했지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좋네요. 무릎 튼튼, 행복 튼튼. 예. 오 오감 좋습니다. 네. 예. 네, 성장이 멈춘 순간부터요 관절의 노화는 시작이 되지만 우리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젊고 튼튼한 무릎을 오래오래 지키는 방법 오늘 공클이 공개하도록 할게요.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무릎이 닳기 전에. 아이고, 이거 웃잖아. 두 다리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무릎에 문제가 생겼다. 아이고, 아이고, 야야, 니 어디 가노? 아이고 무슨 시장 간다 이가. 아이고 반갑대. 아이고 우리 영수 좀 쉬었다 가자. 아유, 그래.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계단이다. 그래, 니는 걔안나? 걔안을 리가 있나. 그래도 나이 모가 그러는 거를 오야겠노? 아이고 그래 맞다. 아이고, 그래, 조심해서 가라. 가. 걷는 게 고통이 된 일상. 퇴행성 관절염은 정말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짧은 화면을 저희가 좀 재현을 봤습니다만 참 짠하지 않습니까? 네. 무릎 아파가지고 어머니들만 이렇게 저는 제일 예전에 좀 가슴 아팠던 게 저희 어머님하고 이렇게 이제 바쁘게 어디 이동하다가 신호등이었어요. 저는 이제 생각 없이 막 지나갔는데 저는 다 건너가지고 어머니 안 계셔 뒤에 딱 봤더니 어머니 아직 반밖에 못 오셨더라고요. 파란 불은 깜빡깜빡 하는데 얼른 가가지고 막 차 이렇게 막으면서 그래가지고 넘어오긴 했는데 하여튼
그 나이가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자기 나이에서 자기 건강 수치에서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모님들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네. 근데 과장님, 예. 다 같은 뭐 60대, 70대, 80대라도 같은 나이더라도 예. 누구는 정정하게 걷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어떤 분은 뭐 조기 축구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안 좋고 이게 왜 이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연골도 마모되고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만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능동적 요소라 부르는데 네. 그 발병 인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비만, 네. 환자의 활동 정도, 어허. 유전적 소인도 좀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네.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님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 고생했던 분들은 좀 그런 유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젊은 나이에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무릎 인대가 손상된 경우라든지 그리고 무릎 골절 같은 게 있는 경우도 네. 퇴행성 관절염 생기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노화 과정 플러스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종합해서 네. 퇴행성 관절염을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어떤 분들은 관절염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관절염이 없는 경우가 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비만. 아, 예. 체중이 체중. 가장 큽니까? 가장이라고 같아요. 말하기 하기는 그렇지만은 네.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더 네. 무릎에 하중을 많이 가게 그렇죠. 하니까 예. 비만이 가장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다. 하나다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빼야 되니까. 제가 유전적 행성 관절염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단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환자의 증상 그리고 환자의 병력 청취, 이학적 검사, 방사선 사진을 종합해서 이제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 진단하는 검사 기구로서 이제 방사선 사진, 쉽게 말해 엑스레이를 가장 흔히들 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촬영하기 간편하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네.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무릎 관절염을 단계를 네.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 맞게끔 네. 그리고 환자 증상을 함께 고려해서 네. 치료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죠. 네. 1단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럼? 1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찍게 되면 뼈와 뼈가 있고 관절이 있습니다. 네. 그 관절 그 갭이 바로 용골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관절 그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엑스레이로 네, 보면. 엑스레이 보게 보면은 그 네. 부분이 조금 좁아진 경우를 1단계라고 하고요. 네. 네. 그때는 환자들은 좀 아프다는 걸 느낍니까? 불편한 거를? 사실 그 40세 이상만 돼도 네. 반 이상에서 이런 퇴행 변화가 보이긴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만 네. 그 중에서 약 30% 정도만 네. 증상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있다고 해서 다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2단계는 예. 예, 2단계는 그 간격이 더 좁아지고 네. 그다음에 골성 변화가 생깁니다. 용골 바로 밑에 뼈가 좀 더 하얗게 변하고요. 예. 3단계 되면은 염증 반응을 해서 골극 현상이라 해서 뼈가 자라는 경우고 예, 예. 4단계 같은 경우는 아예 용골이 마모돼서 뼈와 뼈가 붙어 있는 경우 변형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제일 힘든 단계는 뭐 4단계가 제일 힘들 테고 3단계 정도 돼도 사람들이 되게 불편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3단계만 되더라도 되게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네. 일상생활에 이제 제한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이제 제한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많이 걸으면 무릎이 시큰시큰해서 많이 걸을 수가 없다든지 이제는 등산 자체를 아예 상상할 수도 없다. 계단 같은 거는 뭐 꿈도 꾸지도 못한다 이런 분들도 아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절염이라는 무릎 관절염 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또 그냥 이제 골 관절염과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뭐 류마티스도 있고 예, 인대로 통증이 인대에서 온 것도 있고 뭐 근육에서 오는 것도 있고 예, 한데 다양한 또 거기 또 앞에 또 설계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봐야 되겠다, 그죠? 자기가 예. 아프다고 그냥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예. 무릎의 통증의 원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다 배제하고 증상과 엑스레이를 고려했을 때 진단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요. 무릎이 그냥 아프다고 퇴행성 관절염이다 단정할 것이 아니고 무릎이 네. 아프면 가까운 병원 같은 데 방문하셔서 네. 전문의랑 상의하고 진단 그럼요. 받고 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아유 참 왜? 살다 보니 어느새 중년을 넘기고 또 뭐 온몸에 구석구석 노화도 오고 예. 에휴 마음도 슬프고 그런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아니 뭐 이거 관절염 치료한다 그래도 뭐 풀이 이렇게 다 죽어 있는 게 뭐 쑥쑥 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하. 그죠? 그렇죠. 예. 그 관절염 치료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관절염의 원인이 이제 연골 마모가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연골은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연골은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망가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관리와 예방인데요. 예. 관리와 예방인데요. 예. 일단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환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병의 경과라든지 네. 이 병의 진행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은 본인이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식습관, 비만 안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그리고 무릎 주위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릎 주위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릎 주위 근육을 어느 네. 정도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네. 유지시켜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해야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관절 기능을 살릴 수 있고 예. 이것이 우리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목표인 것이죠. 네. 근데 그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 무릎 관절이 튼튼하기 위해선 관절의 역할을 좀 대신하거나 관절의 하중을 조금 보상해 줄 수 있는 주위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허벅지 근육은 알겠어. 어떻게 생겼고 뭐 이렇게 만져보는데 네, 네. 무릎 근육 옆에 근육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이 무릎 주위 근육이 가장 대표적인 근육이 허벅지 근육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육이 허벅지 근육인 것입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허벅지 근육을 네.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난번에 저희 왜 허리 얘기하고 막 그럴 때 네. 목 어깨 얘기하고 그럴 때 네. 등 근육 키우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밴드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무릎 근육하면 사람들이 무릎 근육이 어딘지 안 보이잖아. 맞습니다. 예. 허벅지 이 근육을 좀 잘 키워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비만들은 다 허벅지 굵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굵기는 굵지. 다 지방이죠. 지방이 아니, 그러니까 지방이에요. 지방도 지방이고 그 위에는 더 굵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뭐. 네. 아니 퇴행성 관절염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이렇게 다리가 좀 휘어가지고 네, 올짜다리도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의 일종인가요? 예, 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 중에 그것을 고민으로 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젊을 때는 분명히 다리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60대 넘어오면서 다리가 계속 이렇게 O자처럼 휜다는 것, 다리가 계속 이렇게 O자처럼 휜다는 것 때문에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O자 다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O자 다리가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 예. 아시안 사람들의 네. 특징인데요. 아, 아시안 사람들 좀 예.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네네. 아시아 계열은 O자 약간 다리가 다리가 약간 예, 많고 네. 그 미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 X자 다리가 X자가 많습니다. 아 X자가 많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NBA 농구 선수들 보면 키 네. 큰 선수들 보게 되면 네. 다리가 일자가 아니라 약간 X자 X자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는 예예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O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다 보면 무게 중심이 내측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내측 달래. 관절 그 연골이 마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조금씩 좁아지다 보면 네. 자연히 다리가 휘어지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고령이 되면서 다리가 휘는 것은 음. 퇴행성 관절염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거잖아요. 왜 어르신들 이제 탁 보면 신발 밑창 보면 안쪽이 탁 달아 있거든. 그것도 네. 그 늘 이렇게 안쪽만 쓰다 보니까 거기가 막 달아 계시는 뒤꿈치도 거예요. 이쪽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있고. 뒤꿈치. 퇴행성 관절염은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 막 무릎을 폈다 굽혔다 뭐 쪼그리고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 뭐 이러면서 연골을 쓰니까 이게 마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자신 있는 게 네네. 운동 안 하죠. 안 걷죠. 그리고 그냥 편히 잘 누워 있죠. 네.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관절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지 않겠나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는 아 이론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겠다. 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커지고 비만스럽게 되고 그리고 합병증, 당뇨 이런 성인병이 생길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무릎 관절에 더 하중을 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아까 근육이 말씀하셨듯이 허벅지 근육이 다 빠지게 됩니다. 네. 이게 허벅지 근육이 빠지고 무릎 잡아주는 인대가 약해지고 이러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더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은 네. 무릎 관절에 있어서는 네.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종아리에도 있는 거예요? 저 종아리가 가끔씩 이렇게 아프거든요. 종아리는 관절은 아닌. 아니에요? 균열인 거 아니에요? 다행이다. 근데 사실 저희도 가끔 대중목욕탕이나 이렇게 네. 가게 되면 그 젊은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애들 보면 애가 이제 상체는 좀 말라 있어요. 이제 한창 성장기니까. 근데 하체 애들 단단하거든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단단해요. 근데 나이 드신 뭐 저 나이 때부터 해가지고 뭐 40대, 50대, 60대 가면 이제 이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배는 나오고 팔다리가 근데 그걸 보면 너무 저도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또 헬스클럽 가서 하잖아요. 네. 한 10분 하고도 못 하겠어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아까 노화 이야기했는데 노화는 사실 한 30대 또는 26세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50, 60이니까 노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생각은 젊은이지만은 근데 지금은 근력을 아무리 크게 그래도 잘 안 켜져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꾸준히 안 하고는 정말 죽기 살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만큼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50대는 50%, 60대는 60%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정말. 근데 그런 만큼 뭐가 좋다더라, 뭐가 안 좋다더라, 뭐라 카더라라는 통신이 워낙 많은데, 자,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편견인지 전문의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진실과 오해 OX 퀴즈. 아이, 좀 늦어. 자, 오늘 퀴즈 나오면 퀴즈가 총 6개 있어요. 네.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 이거는 맞히겠는데요. 뚱뚱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이건 앞에 수업만 잘 들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몸풀기겠죠.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이건 뭐 O라고 주셨고 우리 과장님 하나, 둘, 셋. 정답을? 정답은 O입니다. 네. 이런 문제만 계속 내요. 그냥. 비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비만만 관리하고 예방하더라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확률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번이 체중 관리. 자, 몸 잘 푸셨습니까? 네. 요단 문제도 잘 풀어 봅시다. 네. 자, 한번 문제 드려볼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어렵죠. 자, 두 번째 문제. 비가 올 때 무릎이 아프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비가 올 때. 요거를 비가 올 맞힐 때. 수 있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나만이야? X가 나왔고. 자,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이 진짜 뭐지?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자, 과장님, 궁금합니다, 정말로.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X가 정답이네요. 네. 오. 그 왜 그러냐면은 기온 변화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 뭐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입증된 건 없습니다. 관절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 전선이 오거나 저기압이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몸에서 히스타민 같은 성분들이 증가해서 이게 뭐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한다 뭐 이런 보고도 있지만은 비 올 때 무릎이 쑤시고 한다고 해서 이걸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민하신 분들은 몸에서 그걸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호소할 수 있지만 비 올 때 무릎이 아프다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까지는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무릎 통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거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죠. 비디오 판독부터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관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 100% 맞춘다는 분들 있어요. 비 오면은 내일 분명히 비 온다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무조건 비 예보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다른 작동이긴 한데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 중에 예민한 분들은 맞출 수 있다.
정확한 답은? 예, 그럴 수 있죠. 예. 네. 아니, 저는 비 올라 그러면은 네. 전 딱 알아요. 눈썹 여기가 끝에가 가려워.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비 오더라고. 태행성 관절염하고 관계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요렇게. 저희 우리 기상캐스터하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좀 긴밀하게 한 라인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면 그 저기압이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저기압.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고기압이기 때문에 네. 무릎 통증이 많이 호전된다고 많이 글로 가시거든.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습하잖아요. 네. 이럴 때 관절염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고기압, 저기압 관계도 이 관절에 네, 미치는 기압 차이가. 영향이 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틀리셨어요? 아니 그 맞췄죠. 자, 갑니다. 우리 저희가 가야 될 길이 많아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이것도 맞힐 수가 있겠네요.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는 내성이 생긴다. 약간 연필 굴려야 돼. 맞으면 틀리면 X. 하나, 둘, 셋. OXO. 이거 엑소? 예. 자, 정답은 뭡니까? 저는 가운데로 들고 싶습니다. 이게. 가운데로 들고 싶습니다. 이게. 가운데로 들고 싶다. 되기도 그렇고 예. X가 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다 맞히시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 때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내성이 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도 통증 조절 안 되는 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여기에 더해서 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는 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OX로 단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저는 가운데로. 아하, 그렇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온다. 야, 이거 야, 이것도 애매한데. 아이씨. 애매하다 진짜. 이거 약간 쉬워. 애매하네. 자, 쉬워, 답 쉬워. 들어주십시오. 맞으면 틀리면 X. 하나, 둘, 셋. 이번에도 OX. 당연히. 네. 자, 과장님 정답은 정답은 X. 정답은 X입니다. X. 오. 예. 서로 다른 질환은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까지는 골다공증이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X라고 들 수 있겠지만은 네. 몇 년 뒤에는 또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문제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떼놓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네. 같이 이렇게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관심을 가져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때 통증을 줄여주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네.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께서 예. 운동을 하라 하시면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리 아파서 운동 못 한다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얼마나 뒤에 알아보기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있죠. 그 이야기를 네.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아파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예. 박사님 이따 저 물어볼 거예요.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자, 다섯 번째 문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무릎이 20, 30대 시절로 돌아간다. 맞으면 틀리면 X. 하나, 둘, 셋. 둘, 셋. 세 분 다 X. 과장님 정답은? 이거는 X입니다. 예. 청춘을 쫓겨나고. 이게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는 무릎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게 되면 네. 20, 30대 관절로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환자가 생각하는 수술에 대한 만족도와 눈높이와 의사가 생각하는 눈높이는 갭이 상당하거든요. 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공관절 4단계 연골 다 망가지고 통증이 심해서 잘 걸을 수 없을 때 생각하는 것이 인공관절이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다시 돌려 말하게 보면은 인공관절 수술은 절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술인 것이지 네.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해서 나 이제 20, 30대 됐어. 등산 막 다니고 네. 막 활동하고 네. 앉아서 일하고 막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절대
그것은 네. X입니다. X.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오늘 네.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홈플러들이. 자, 갑니다. 저희가 좀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이긴 해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양반 다리가 안 된다. 안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XOX. 자, 관장님, 그럼 정답은 뭡니까? 정답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은 X입니다. X다. 네. 된다는 거잖아요, 된다. 예.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또 된다. 아, 예. 근데 이제 그게 좋지는 않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공관절 기술도 많이 발달됐고요. 네. 인공관절 삽입물도 발달이 돼서 관절 운동 범위가 많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인공관절 수술 후에 네. 관절 범위가 많이 좋아져서 양반다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양반다리는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명에는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인공관절 수술 환자인 경우에는 네. 양반다리 같은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동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인공관절 수명을 늘릴 네. 수 있고 그렇죠. 오래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굳이 양반다리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거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자,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원인과 증상도 알아봤고요. 풍문으로 들었던 그 얘기까지 저희가 풀어봤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다음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연고를 사수하라. 하나, 둘. 뭐하노? 니도 좀 해라.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지. 아이고 뭔 소리 하노? 평생을 써가지고 이리 무릎이 안 좋았는데 운동까지 하면 무자란 말이고. 운동을 해갖고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아이고 뭔 소리 하노? 운동 그거 아무 소용없다. 마 고마 여기다가 딱 앉아있는 게 제일 좋은 기다. 이미 시작된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해야 무릎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당장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무릎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 얘 지금 무슨 말을 하냐. 내가 지금 운동을 못 해가지고 아파서 움직이도 못 하겠는데 라고 해서 그런 신랑의 그림들도 저희가 좀 보긴 했습니다만. 자,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나만 아프면은 병원 가겠어요. 근데 옆집에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다 아프니까 이게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병이거니 생각하고 참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면 병원 가면 뭐 수술하라, 그럴 수 인공관절 하라 할까봐 덜컥 겁이 나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죠? 혹시 그 수술 없이 비수술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퇴행성 관절염 무릎?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시기가 지나서 온 경우 같은 경우는 네. 힘듭니다, 사실. 너무 시기가 지나서 온 경우 같은 경우는 네. 힘듭니다, 사실. 퇴행성 관절염 3기, 4기 같은 경우는 비술적 치료로 치료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가 관리 능력, 네. 충분히 운동 치료, 약물 치료로 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식습관 잘해서 비만이 안 도록 노력하고 네. 그리고 무릎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때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와 상의하는 네. 그리고 적절할 때 약물 치료 또 필요할 때 적절한 주사 치료 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네. 수술로부터 길이 좀 더 멀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이러면 이제 운동하고 예방하라 말씀하시고 초기에 있을 때는 그냥 약물로 치료한다라고 약물의 도움을 예. 좀 받고요. 근데 그 어머님들 이제 당장 나가야 되는데 당장 누구 결혼식이고 네. 이제 누구 무슨 행사다 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파스 붙이는 거거든요. 예, 약국까지 파스 예, 붙이고 파스 붙이고. 찜질하는데 그 파스 붙이는 것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예, 예. 그 파스 성분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성분이 많기 때문에요. 국소적으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급한 경우는 네. 파스 같은 거 붙이셔도 됩니다. 자, 예. 그러면 찜질을 좀 하고 싶은데 예. 온 찜질이 좋습니까? 냉찜질이 좋습니까? 아, 그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데요. 무릎이 부어 있고 열감이 많은 경우는 네. 온찜질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무릎을 더 붓게 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냉찜질이 좋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온찜질을 하는 것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통증 완화에 효과되기 때문에 예.
무릎이 많이 붓지 않고 열감이 적은 같은 경우는 네. 온찜질을 하는 것을 권하고 대부분이 그런 경우일 겁니다. 아, 대부분이.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무릎이 붓고 열감이 심한 경우에는 네네. 얼음찜질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 같은 거 아침에는 따뜻한 물로 조금 이게 하시고 뭐 어쩔 수 없는 결혼식 갔다 왔다 근데 갔다 왔더니 좀 무릎이 뻐근하다 그러면 그때는 얼음찜질 같은 걸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죠? 네, 뭐 그렇게 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수술까지 우리가 가잖아요. 예. 수술 좀 안 하려 그러면 몸무게 이야기 하시는데 몸무게를 한 5kg로 만약 줄였다. 예. 그러면 수술을 안 할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아, 이게 참 그거만 놓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5kg만 빼더라도 무릎 관절은 훨씬 네. 부하가 적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에 뭐 많게는 10,000보, 많게는 5,000보씩, 네. 적게는 5,000보씩 걷는데 5kg 뺀 상태로 그렇게 걷는다 그러면 무릎 부하가 확실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아마 네. 분명한 건 도움이 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바로 수술로 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가능성은 있잖아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요즘 TV 보니까 저런 거 있던데 홈쇼핑 채널 보면 무릎에 뭘 차요 로봇캅 같은 거. 맞아. 가지고 뭐 이거 뭐 하는 게 있던데. 예. 그거 도움 됩니까? 일단 그런 거 자체가 뭐 운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서양 같은 경우는 무릎 보조기 같은 거나 지팡이 같은 사용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입니다. 아, 서양은 네, 오히려. 서양은. 네, 네. 사실 그런 게 무릎의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무릎에 좀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서양이 좀 비만한 분들이 많으니까. 많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팡이 사용이나 이렇게 보조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주위 시선들이 맞죠. 제가 벌써 지팡이냐. 예, 벌써 지팡이를 지팡이 아주 짓는다든지 스틱인데 스틱. 예, 스틱, 예, 뭐 영어로 스틱이죠. 그리고 뭐 보조기를 차면 뭔가 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시선의 차이고요. 네. 사실 그런 기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약물 복용을 좀 줄일 수 있고 퇴행성 관절염 수술 쪽 치료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시선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비만하니까 갑자기 드는 질문이 비만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상체에 살이 많으신 분이 있고 하체에 많으신 분이 있는데 하체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무릎 관절염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좀 덜하지 않을까.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비만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네. 뭐 상체 비만, 하체 비만에서 나는 무릎 관절염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건 아니고요. 네. 일단 그래도 네. 상체 비만보다는 하체 비만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살을 빼는 것이 상체.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상체를 진짜 날씬한데 하체를 뚱뚱한 사람은 없거든요. 골고루 이렇게 한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진짜 수술을 피할까, 뭐 이렇게 운동과 보존적인 치료, 이렇게 식이요법, 체중 줄이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술 방법도 있을까요? 예, 뭐 약물 치료, 운동 치료, 주사 치료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고 나는 뭐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술적 치료는 그 환자의 나이 그리고 활동 정도, 환자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나, 이안 질환, 비만 여부 여러 가지 그 환자에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당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현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하는 수술 방법 중은 크게 이제 관절경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위장 내시경처럼 작은 구멍을 뚫어서 속을 들여다보고 혹시 관절 파편이라든지 용골판이 찢어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하고요. 무릎 속에 찌꺼기 있는 거 청소하는 경우는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절골술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국 아시아인 같은 경우는 오자 다리가 많다. 그래서 무릎 내측만 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릎 중심축이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무릎 뼈를 절골을 해서 축을 바꾸면은 무릎 안쪽에 쏠리는 무게 중심을 바깥쪽으로 뺍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 내측에 있는 관절 부하를 덜 주게 되고요. 네. 상대적으로 바깥쪽 관절은 건강하기 때문에 더 줘서 무릎 관절염으로부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3기 정도 되는 50대, 40대 환자 이런 경우는 사실 인공관절 수술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저희들 사이에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인공관절 수명이 한 평균 15년 정도 보는데 그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 분명히 또 나이 들어서 수술할 수 있게 인공관절 그렇죠. 재수술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술법이 또 적당하고 네. 또 아주 젊거나 국소적으로 연골이 파괴돼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골 재생술에서 그 부위에 연골을 재생시키게 도와줘서 치료하는 수술 방법도 있고요. 근데 아직 연골 재생 수술법 같은 경우는 여러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이런 논문이나 학회 보고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치료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치료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저것도 안 되고 관절이 완전 다 망가져 있는 경우는 할 수 없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수술법들이 환자 나이, 활동 정도에 따라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은요, 내가 버티다 그 퇴행성 관절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치료법은 그럼 어느 상태일 때 이런 치료법을 사용하나요? 예, 그래서 언제 그럼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좋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했던 젊은 나이 40, 50대 인공관절 수술하는 경우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40, 50대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은 평균 15년이니까 15년마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럼 60, 70 되게 되면은 다시 또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재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결과가 안 좋거든요. 재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결과가 안 좋거든요. 처음 수술보다. 그리고 수술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 나이 때는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65세 이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수술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무릎 관절만 놓고 보면은 수술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환자 체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완된 질환도 많이 생기고 무엇보다 아프잖아요, 환자가. 아플 수도 있고 재활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골질 상태도 안 좋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수술 시기를 늦추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그 시기는 그 전문의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절을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라든지 이렇게 생활 습관을 잘 고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생활 습관이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예, 평소에 무릎 아까 말했던 허벅지 근육 관련된 운동을 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만 식이 관리나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무릎에 부하가 가는 동작은 가능한 한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젊을 때 같은 경우는 연골도 튼튼하고 근육도 튼튼하고 인대도 튼튼하기 때문에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도 마모되고 인대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나이를 잊고 무리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5, 6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밭일을 엄청 하시거든요. 쪼그려 앉아서 막 3-4시간씩 쉬지 않고 밭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 60대 됐는데 마음은 또 청춘이어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10시간, 20시간 등산도 하시고 아침에 막 조구 축구에 가서 축구도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삼가하면 젊을 때부터 나이 들면서까지 이렇게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관리하면 좀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어디 있을까요? 처방전 갖다 놔. 방금 처방전 바로 처방전에 나와 있습니다. 야, 보셨어요? 왜 여기 처방전 써 있길래? 써 있구나. 우리 황금 처방전. 요즘 뭐 나날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처방전.
열었을 때 무슨 뭐 그 MC들을 위한 깜짝 선물 이런 거 넣어다 놓으면 된. 그럼 기분 좋죠. 뭐 군만두 이런 거. 먹는 거. 네. 아니면 이거 왜 그 저기 북경오리 이런 거. 아우 좋죠. 아유, 팔보채 이런 거. 아유, 초코케이크. 너무 좋아. 초코케이크 이런 거. 그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안에는 우리 김종민 과장께서 그동안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고민하고 했었던 것들을 응축해서 만든 잉태한 것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무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응축한. 예, 응축한. 사골. 그래. 무릎에는 사골이지. 4시간 끓였어요. 그렇지. 4시간. 3시간 끓인 사골이 있다. 네. 와, 그거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죠, 과장님? 네. 상당히 설득력 있다. 본인도 지금 막 들으는 거 보니까 본인도 아닐 수 있겠네. 본인이 잘 모르는 거 보니까. 박사님,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게 기술을 집약한 좋다고 하는 글루코사민 이런 거. 글루코사민 드셔줘야죠. 네. 선민 씨. 자리를 꼿꼿해 앉으면 다 얘기해. 네. 뼈 칼슘제. 뼈 칼슘제. 칼슘제. 오. 제 생각에는 기능성 운동화. 그것도 되네요, 말이.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늘 강조했으니까 이게 운동화는 틀렸네. 운동화는 아니네. 자, 공개합니다. 김종민 과장의 황금 처방전.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뭐예요 이게? 체중계요, 체중계. 예? 전자식 체중계입니다, 이게. 오. 체중계. 그래서 체중계를 갖고 오신 이유는 약간 짐작 가네요, 그죠? 그렇죠. 네. 몸무게. 저는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체중계만 사고 관절염이 치료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체중계를 제가 저기 뽑은 이후에는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관리로 인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네. 관절염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네. 체중계를 가져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반복하지만 체중 관리, 적절한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은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중계를 저는 갖고 나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보면은 뭐 음식이나 맞아, 뭐 관련된 데 맞아. 뭐가 있는데 체중계를 딱 주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나 정말 이제부터 열심히 몸무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김종민 과장님도 열심히 운동하시나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건 잘 안 되죠. 생각보다 체중 관리,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항상 하려고 하고 네. 관심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면 선민 씨도 운동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아니, 무슨 운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요, 그 무릎 아파가지고요. 네네. 가다가 앉았다가 또 가다가 앉았다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잔인하게 아유 운동하셔야지 그 퇴행성 관절염 나요 이러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네. 네네네.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무릎이 아픈데 운동 나도 아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네. 도움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물속에서 하게 되면은 체중 부하가 없으니까. 그렇죠. 체중 부하가 물이 흡수하기 때문에 네. 훨씬 편하게 네.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뭐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아쿠아로빅 예, 같은 물속에서 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자전거를 들고 싶습니다. 네, 자전거. 예. 네. 앉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체중이 엉덩이로 갑니다. 네. 그럼 무릎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네. 허벅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실내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실내 자전거. 네, 네. 네, 실내 자전거는 자기가 부하를 직접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안전합니다. 안전하죠. 네. 맞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께서 실내 자전거 타면 네.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럼요.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럼요. 경우에 넘어지는 경우에 이제 그렇죠. 뼈가 부러져서 오시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실내 자전거를 네. 꾸준히 타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제가 좀 보여줄까 하는데 오, 네, 직접. 좋아요. 오, 그렇죠. 예, 예. 네,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언제 어디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예. 그래서 뭐 도구가 이런 게 필요하진 않고 의자 같은 거나 뭐 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네. 물건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쓰고요. 네. 여기를 잡고 네. 왜냐면 이제 기우뚱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잡고 허리를 곧게 펴고 네. 우리가 이제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것은 무릎 관절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한 4분의 1 정도 살짝만 네. 이 정도 앉아주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펴주시고 오. 또 살짝 안아주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펴주시고 과장님 그게 운동이 됩니까? 아, 이 정도 좀왜 스쿼트 하라 그러면 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좀 많이 내려가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젊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허벅지 근력 향상을 되겠는데.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 같은 나이 경우는 드시면 그런 동작이 절대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무리하셔도 안 되고 예.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무게도 달고 막 예. 하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 안 되죠. 힘 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한 예. 3뭐 한 5초 정도 있다가 5초 정도 유지하고 허리는 세우시고 세우고 세우시고 피고 그러면 허벅지에 이제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느낌이 네. 들죠. 예. 그러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네. 생기게 되는 것이고 네. 되게 도움이 되고 네. 요걸 잡고 뒤로 뒤로. 이렇게 한 5초 네.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힙업도 하면 이거 애플이 만드는 네. 동작이잖아요. 네, 그러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예. 또 아. 발달됩니다. 예. 그래서 무릎 주위 근육을 발달하는 것이 네. 쉽게 말해 허벅지 근육을 발달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5초 정도 있다가 네. 쓰는 거.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하는 거. 요걸 한 10회 정도 네. 하셔가지고 뭐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네. 틈틈이 하는 게 이 네. 근육 유지랑 오.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어허 앉아서. 네. 뭐 버스나 지하철, 좋다, 앉아서. 버스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앉아서 예. 허리를 곧게 펴고 예.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네. 무릎을 쫙 펴고 아 사람 발끝을 앞에 세워서 사람 없을 때 하나, 둘, 힘을 꽉 셋, 주라는 넷. 말씀이시죠? 예. 본인이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힘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딱딱해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또 내리고 예. 또 반대쪽도 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땡겨 종아리. 지금 TV 보시는 분들 어. 소파에서 앉아 보시는 분들 네. 그냥 보지 마시고 TV 보시면서 예, TV 편하시고- 보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생활화하면 되게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몇 이렇게. 개 정도 하면 되나요? 꼭 정해진 건 없고요. 네. 틈날 틈틈이. 때마다 하면 300개씩. 좋고. 네, 발끝을 300개. 발끝을 하늘로 향하는 게 좋습니다. 예, 밑으로 내릴 때보다도 네. 발끝이 하늘을 향하게 하늘로 되면 향하게 훨씬 더 허벅지 아 그러네요. 힘 위로 들어가는 게 와야지 느낄 수 있기 발끝이. 때문에 아, 예. 예. 땡겨. 양발 다 같이 하셔도 되고 네. 예, 앉아서 하는 운동이 쉽고 네. 언제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 오늘 운동했다. 네. 네, 이런 거는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동이 사실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힘들다 보니까 꾸준히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또 앉아서 하니까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고 틈틈이 할 수 있으니까 또 지속적으로 네. 무릎 관절 건강을 한번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퇴행성 관절염은 감기처럼 완치될 수 있는 병이 아니고요. 자기 관리가 중요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처럼 자기가 관리하고 적절한 운동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이나 약물요법은 입증된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닭뼈살을 삶아 먹었더니 도움이 되더라. 어떤 분들은 닭뼈살. 예, 도가니를 먹어야 도움이 되더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식이요법이나 약물요법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운동하고 식습관 생활을 관리해서 비만되지 않게끔 노력하고, 그리고 무릎에 부하가 가지 않는 동작이나 운동이나 일은 나이에 맞게끔 해서 적당히 하는 것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 김종민 과장 오셔가지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왔을 때 어떻게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방송 보신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 좋은 말씀을 제대로 실천해서 100세까지 튼튼
무릎 튼튼, 행복 튼튼 아하.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김종민 과장님 고맙습니다.